초3에 영어 시작한 늦은 아이, 영유부터 사교육 받은 빠른 아이, 모두 진로에 따라서 학원을 잘 선택해야 입결에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선택 시 꼭 알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시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초등수학 공부법 저자이기에 수학 쪽으로 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아이 영어 신동 만들기 저자이기도 해서 수학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자녀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다 리얼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의 실력과 진로에 맞는 학원을 알려드려서 아이 재능도 살리고 돈도 아낄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이제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우리 아이에게 진짜 좋은지 고민이 돼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많으시죠. 심지어 다니고 있는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100번 이해가 가는 게 전문가랍시고 활동했던 저도 아이 키울 때 아이 잘 키운 선배만 막 붙잡고 학원 어디를 보내는 게 좋아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요? 물어보고 싶을 때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학원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학원을 선택할 때 영어 학원의 종류부터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영어 학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1인이 운영하는 교습소가 있고요. 한국식 수업을 결합한 중소형 보습학원, PI 헤빗 나인 같은 미국식 영어 학원, 4대 영역을 골고루 다루는 청담 같은 대형 학원, 그리고 수능과 학교 점수를 관리하는 내신 학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 중에서 아이의 영어 상태, 그리고 가려는 학교 목표에 따라서 선택해야지 그냥 유명 학원이라고 거기에 목매게 되면 큰일이 나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이과 지망생인 아이가 가서 영어는 수능 쪽을 생각했는데 그 유명 학원은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은 그런 탑3 학원 다니게 되면 그쪽은 외고나 국제학교, 해외대를 생각하는 아이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만 이과 쪽 그리고 영재고 이런 쪽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초부터 나갈 친구들은 대형 학원보다는요, 기본을 다져주는 그런 교습소도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습소는 1인 원장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유명 학원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교습소를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중소형 학원으로 옮기셔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중소형 학원에서 원장님이 직접 가르치시는지 아니면 관리만 하는 학원인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강사진이 좋다 이래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해요. 이제 다음에는 대형 학원으로 레테를 봐서 상위권 레벨이 나왔다. 이럴 때면은 가도 좋은데요. 보통 4대 영역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상위권 레벨 반에 나오면은 조금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수는 너무 많아서 그 밑에 반부터는 관리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좀 상위권 레벨에 있는 그런 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초 6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아이 진로에 따라서 내신형 학원으로 갈지 아니면 외고 국제학교에 맞는 학원으로 옮길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되죠. 이제 그렇게 총체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학원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관리 너무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이제 찾다가 드디어 괜찮은 학원을 보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탁 놓게 될 때 실수가 생기게 돼요. 이제 여기에 내 아이가 잘 따라가는지
숙제는 잘 하는지, 뭐 그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뭐 남아서 지도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집에서는 어떤 걸 보충해주면 좋은지 등등을 상담을 해보시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아이가 실력이 쑥쑥 오르거든요. 그 아이의 성향과 학원을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이걸 이제 강가고 그냥 보낸다 이런 것보다는 엄마표로 집에서 책 읽기와 오디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실력을 올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강사분의 실력과 자질, 바탕,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실력은 당연히 좋다. 이럴 때는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만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게, 그 성격이 막 뭐 겨울왕국의 얼음공주 같이 차갑다. 그리고 수업 외에는 내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 이럴 때는 아이가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학원 다니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의 실력만큼이나 아이에게 관심을 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아이의 로드맵도 잘 세워주고 꿈을 키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을 찾는다면 아이가 불끈불끈 의욕이 쏟아서 열공하고 성적이 쑥쑥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이름만 볼 게 아니라 강사분의 실력과 성향, 내 아이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고 고르셔야 해요. 네, 네 번째는 선생님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진학시킨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이제 초등만 아신다, 중등만 아신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가는 고등학교와 뭐 수능 아니면 해외대회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모르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엉뚱한 방향인 거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정말 잘하던 아이가 영재고를 준비하려고 하면 수과학 부분에 이제 뭐 고학년이 되면 좀 이게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영어에 너무 방대한 시간을 써서 나중에 그 꿈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한국 입시에서는 영어는 1등급 정도의 컷을 맞추면 되거든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신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에 그런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께 배운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아이가 성적과 대학 둘 다를 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라면 너무 먼 거리 학원은 피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내공을 쌓기 위해서 멀지 않은 집 근처의 학원이나 또 고퀄리티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도 괜찮고요. 방문 수업, 또 엄마표 영어를 병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은데요. 뭔가 자극을 주고 싶다. 이런 기회를 갖고 싶다 한다면 주 1회 정도 부모님이 라이딩해서 이렇게 또래 집단에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는 너무 처음부터 먼 거리를 다니는 거는 하고는 좀 피하시고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영어 학원의 종류, 그 관리 잘 되는 학원, 강사 실력, 성향, 그리고 진학 경험이 있는 강사, 학원의 소요 시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자녀분의 학원을 선택하는데 시행착오는 줄이고 영어 실력은 쑥쑥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